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리스트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or를 이용을 하면 리스트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살펴봤는데, 자, 이 상태에서 리스트 1이 사실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in 해가지고 여기 앞에서부터 하나씩 꺼내다가 변수에 담는 건데, 변수는 임의의 변수,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K로 해도 상관없고 A로 해도 상관없고 T로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대신 정한 대로 이 반복문 안에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름 이렇게 정해놓고 A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는 내가 만든 변수 이름만 잘 맞춰주면 된다. 그러면 요 앞에서부터 요거에 A에 담아주고 출력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문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2를 여기 A에 담아주고 또 출력해주고 3을 담아주고 출력해주고 이거를 마지막까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요게 리스트 1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폼을 사용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 또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숫자, 수열이죠, 수열. 수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엔 for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리스트라는 자료가 먼저 존재를 하고 거기서 하나씩 빼다가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열을 만들어야 할 때는 for을 못 쓰고 여전히 y를 써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를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고 마지막 값을 정해주고 일식 증가량을 정해주고, 꼭 일식 증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이식 증가하는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i를 출력을 하면 우리가 수열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수열을 우리가 만들 때 필요한 게 시작수랑 끝수, 끝자리수죠. 그리고 증가량이죠. 이 세 개가 필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이거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가 포문을 이용하려면 뭘 만들어주면 됩니까? 수열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그러니까 10까지 짝수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2, 4, 6, 8, 10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문을 쓰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짝수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사를 가실까요?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을 가진 수열을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1부터 100까지 리스트 만드는 게 또 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대신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수열 만들어주는 함수. 요거를 이제 숫자 다룰 때 많이 씁니다. 레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를 만들고 싶잖아요. 이거 직접 만들려면 이거 고통스럽죠. 그래서 일단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수열을 만들어주는 이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만들 때 세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시작, 끝, 증가량. 요 레인지가 요 함수가 요 세 개를 딱 정해주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수가 들어가고요. 이게 끝이 들어가고 끝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증가량. 요러면은 해당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1로 주고, 그죠? 끝을
100으로 주려면 100일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증가량은 1. 자, 이렇게 해주면은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는 수열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를 제가 리스트 2라고 해서 담아볼게요. 여기 됐죠? 그리고 포문으로 요거 대신 뭐 넣으면 된다? 리스트 2 1부터 100까지 만들어줍니다. 쫙. 됐죠? 만약에 2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하는 거 짝수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2부터 쭉 짝수는 가능하죠. 자, 그리고 뭐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 만들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0부터 10까지인데 자, 만약에 0일 경우, 시작수가 0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해요. 잠시만요. 그리고 요거 생략하는 것도 순서가 좀 있는데 일단 요거 1씩 증가하는 경우 1씩 증가하는 경우에도 요거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1씩 증가해요. 디폴트로. 그래서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시작하는 수가 0부터면은 요거 역시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0부터 10 됐죠? 그리고 이거 주의하실 점은 10일이라고 해서 10일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10일 바로 전까지 나옵니다. 자,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바로 써도 되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for range 숫자를 다룰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0부터 10 그리고 100부터 200까지 요거 1씩 증가하는 거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100부터 200까지 숫자가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리스트가 존재해가지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빼올 때는 여기다 리스트 적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숫자, 수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y를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더 편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웬만한 거 이제 for로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while이 좀 더 편한 경우는 뭐 무한 반복할 때 이런 경우에는 while이 좀 더 편할 수가 있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for로 해결이 가능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리도가 레인지 함수를 쓸 수 있냐 써봐라 약간 이런 리도고요. 그래서 요거 홀수 번째 짝수값 홀수 번째라고 하면은 인덱스를 이용하라는 얘기겠죠. 홀수 번째 인덱스 홀수 인덱스에 있는 걸 빼오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while로 만들었다면 이전에는 이제 레인지를 이용해서 포문으로 만들 수 있죠. 요 위에 걸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레인지 함수 1부터 100까지 일씩, 그죠? 근데 증가량이 1인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백 100이면은 이렇게 100일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홀수 번째 값만 출력을 하래요. 홀수 번째 값만. 자, 그럼 홀수 번째 만들면 되죠. 자, 1부터 자, 리스트의 마지막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딱 리스트 길이 전까지 구해지겠죠. 이래서 레인지에서 이 길이를 100이라고 하면 100까지 안 구해주고 1 빼서 구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리스트의 길이 가져다 쓰라고. 자, 이거 1부터 하면 안 되고 0부터죠. 근데 0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1에 인덱스가 저절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인덱스를 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2, 5, 9, 11 이렇게 쭉 꺼내올 수 있죠. 자, 홀수 번째 값만 출력하는 거니까 넘이 홀수일 때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짝수값만 출력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바로 리스트에서 빼오면 되죠. 근데 뭐 이제 레인지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인덱스 만들어주고 리스트 1에 넘번째 값이 짝수일 때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3개. 자, 그리고 9구단 출력해주는 거. 자, 일단 2부터 9가 필요하겠죠. 9구단. 일단 한 단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1부터 일단 9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거를 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구단 이렇게 만들면 되죠. 여기다 단 넣어주고 곱 넣어주고 단 곱하기 곱 2단이 나오죠. 이렇게 요걸 3으로 바꾸면 이제 3단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한 단을 만들어 보신 다음에 요거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해주면 되겠죠. 요 단 대신 포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은 2부터 9를 의미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부터 9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2부터 9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단을 여기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중포문으로. 그래서 단이 2일 때 곱이 1부터 9까지 올라와서 2단을 만들어 줄 거고, 끝나면은 이 포문이 이제 3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9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는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할 줄 아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숫자가 필요할 땐 레인지, 그렇지 않을 땐 그냥 리스트에서 바로 꺼내다가 쓰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 우리가 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변수로 다수의 숫을 다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게 어떠한 면에서 좋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건 이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의 사물이나 개념은 정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다양한 정보들의 복합체입니다. 자동차, 사람, 강아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나의 정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동차만 해도 뭐로 이루어집니까? 색상도 있고, 모델명, 연식, 속력, 이런 정보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만 해도 나이, 이름, 키, 몸무게, 성별, 다양하게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강아지만 해도 품종, 얘도 나이가 있을 거고 이름이 있을 거고 색상이 있을 거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무한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소록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주소록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몸무게나 키는 딱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이랑 나이, 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이 정도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주소록 프로그램을 만든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난 주소록에서 한 사람의 정보를 사람의 이름과 번호와 주소로 나타낼 것이다. 그럼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최소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세 가지 정보. 이름과 번호, 주소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나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 홍길동, 두 번째 사람 임꺽정, 이렇게 두 사람을 먼저 한번 저장해 볼게요. 홍길동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일단 이름 이렇게 홍길동일 거 아니에요. 이거 저장해 놔야겠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려면. 그럼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홍길동의 나이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번호는 010 111122 이렇게 할게요. 주소 ADDR 대전 정도로. 자, 그러면 총 4개의 정보로 한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소록 정보를 표현을 했죠. 자, 임꺽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하게 정보를 입력을 해야겠죠. 이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전화번호와 주소를 저장해야지. 이 사람 거는 주소 저장 안 하고 하면은 우리 주소록 프로그램은 누구는 주소가 있고 없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임은 홍길동이 쓰고 있잖아요. 임꺽정을 넣는 순간 홍길동 사라집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서 봐야 되는데, 임꺽정 저장하겠다고 홍길동 정보 날리면 우린 이 밑에서 이제 홍길동 정보를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 사람이 100명이면은 이런 느낌으로 100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일단 사람 한 명 표현하는데 변수 4개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변수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다룰 때 변수명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홍길동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홍길동의 이름과 홍길동의
나이와 홍길동의 폰과 홍길동의 주소를 출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꺽정의 주소도 우리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쵸? 근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수로 이렇게 폰 번호가 누구 걸로 들어갔습니까? 홍길동 걸로 들어갔죠?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임꺽정의 정보는 잘못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주소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 한 명을 표현하는데 변수가 4개나 써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 변수가 많아서 관리가 힘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을 나타내는 변수가 지금 따로따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정합성이 깨진다고 그러거든요. 다시요. 임꺽정 정보에 홍길동 정보가 끼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정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죠, 이건. 왜냐하면 이 하나가 그 정보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다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길동의 주소록은 다시요. 임꺽정의 주소록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홍길동의 정보는 홍길동 것만 모아놓는 거죠. 임꺽정 거는 임꺽정 것만. 자, 그래서 이 모으는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는 거. 이게 리스트잖아. 그래서 홍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홍길동의 정보를 싹 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요렇게 하는 대신 변수 4개를 쓰는 대신 변수 하나 만들고 홍길동 20 010 1111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님이라고 해놓고 걱정 30 3333 444.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변수의 개수가 확 줄어들죠. 변수 2개죠. 8개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게 어차피 홍길동 주변에 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주면 되죠. 순서대로. 이러면 좀 섞일 염려가 좀 더 줄어들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변수명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홍길동 건지 임꺽정 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홍길동 주소록 정보는 이 4개의 정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록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개념인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보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온전하지 못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정보를 같이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을 구조화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수도 코드를 덩어리화해서
한 덩어리로 갖고 다니는 게 구조화, 코드 구조화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한 거죠. 데이터를 덩어리화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했다? 리스트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변수를 줄일 수 있고 정보들을 같이 갖고 다닐 수 있어서 섞일 염려가 더 줄어든다.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봤을 때 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값만 봐도 약간 구분이 되긴 하는데 만약 비슷한 값이 있다고 했을 때요. 솔직히 죄송한데요. 이게 57호에 5호의 차출금 되시나요? 없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 값이 뭐 우리가 방금 이름으로 정해서 알고는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홍길동에 0번째 있는 게 이름이고 세 번째 있는 게 나이고 뭐 네 번째 있는 게 주소고 이런 거를 이것만 보고는 좀 알기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데이터 구조화를 하면 리스트는 데이터의 순서는 있지만 데이터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로만 보고 첫 번째가 이름이고 두 번째가 주소 이런 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이것만 보고 첫 번째가 이름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자, 그래서 구조화를 할 때 리스트에다 해도 되긴 하지만 리스트는 순서로 관리되고 데이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첫 번째가 무슨 데이터인지 쉽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가 더 편할까요? 0번째 데이터 가져와 라고 하는 것보다 0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는 거예요. 이 홍길동이라는 게 0번째 데이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도 1번 데이터가 아니라 나이 이렇게 여기는 전화번호 여기는 주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드를 딱 봤을 때 이게 딱 뭘 가져오라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순서가 아닌 그러니까 인덱스가 아닌 이름으로 관리하는 거. 요걸 이제 사전 찾아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딕셔너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장할 때 리스트가 아닌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딕셔너리는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로 감싸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순서는 어차피 우리가 0, 1, 2를 정해주지 않아도 앞에서부터 순서를 셀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름을 정해줘야 되죠. 각 데이터에. 그래서 이렇게 정해줍니다. 자, 이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는 이름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자, 이 20은 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전화번호죠. 이렇게. 이건 주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데이터에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이 데이터에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쌍따옴표 붙여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이름이 필요하면 이렇게 가져와요.
됐죠? 이거는 지우고요. 자, 이제 요 리스트랑 딕셔너리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딕셔너리, 이게 리스트. 실행하면 둘 다 잘 나와요. 근데 딱 코드로 봤을 때 요거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하죠. 순서 같은 걸 몰라도 돼요. 요 데이터의 요 이름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가 아닌 데이터를 이름 지어서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딕셔너리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구조화할 때 다수의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갖고 다닐 때는 리스트보단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딕셔너리 문법은 이렇게 중괄호 데이터 이름 땡땡 실제 데이터 컴마 데이터 이름 땡땡 실제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진행을 해볼 테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일단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리스트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요 연습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 리스트는 잘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출석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준영님, 김진호님, 신시우님, 윤석재님, 윤태수님, 이한결님, 정지원님, 홍성도님,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